간밤에 나온 글로벌 이슈들과 함께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장단기 국채 수익률 격차가 41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장단기 국채 수익률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조금 다른 해석을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신에서는 최근 국채금리 역전 현상을 경기 침체 예고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는 투자자가 적지 않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라는 재앙적 상황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인플레이션이 약화하고 경제가 더 정상적인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자산운용사 콜럼비아 스레드 니들에 따르면 이번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 연준은 시장의 신뢰를 받고 있다면서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연준이 결국 승리를 하겠지만 그때까지는 단기적으로 고금리를 견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증하듯 최근 수주일에 걸쳐서 수익률 역전은 긍정적인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는 와중에 정도가 심해졌죠. 이처럼 주목할 점은 최근의 수익률 곡선 역전은 긍정적인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 가운데 나타났다는 점이었습니다. 여름부터 몇 달간 이 역전폭은 마이너스 0.5%포인트를 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달 초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었는데요. 바로 이달 초 10월 CPI가 예상보다 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소식이 나온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마침내 완화되기 시작했다는 기대를 키웠습니다. 연준 당국자들의 발언으로 연준은 내년 초까지 기준금리를 5% 근방으로 인상하겠지만 관건은 앞으로 인플레이션 둔화로 연준이 내년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베팅이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파월 연준 의장이 이 같은 기대에 찬물을 끼얹을지 여부에 주목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밤 그리고 새벽에 집중하시면서 그의 입에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 들어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에 백악관이 조금씩 우쭐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가스 가격이 역대 가장 낮았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화면에서는 바이든이 그거 내가 한 성과야라고 하면서 우쭐하는 모습이죠.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조금은 이릅니다. 대표적인 상품 강세론자였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내년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까지 뛸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현재 시간으로 12월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다시 모여서 감산을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들 산유국들이 유가 하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추가 감산을 결정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CNBC에 따르면 영국 런던에서 열린 골드만삭스 컨퍼런스에 따르면 이번에 최근 수개월간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유가 전망을 하향 조정했지만 이번에 전망을 뒤집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11월까지는 유가를 표시하는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유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고 여기에 더해서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요 둔화 요인까지 겹쳤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년 중반에는 유가가 다시 오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한 건데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 중국이 강요된 봉쇄 해제에 몰리고 있지만 주민들은 다시 직장에 출근하면서 감염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제가 하강하고 결국 석유 수요가 둔화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는 이 같은 관점을 봤을 때 오펙 플러스의 감산 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면서 12월 추가 감산 결정을 예상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까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미국 최대 온라인 쇼핑 행사인 사이버 먼데이 쇼핑객들이 역대 가장 많은 돈을 썼다고 합니다. 미국의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에 총 약 15조 원 넘게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지난해 사이버 먼데이보다 5.8% 증가하면서 역사상 하루 최대 규모의 온라인 쇼핑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뿐만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동안 오프라인 매장 쇼핑객 수 또한 역대 최대 기록을 나왔다고 집계가 됐는데요. 그 반작용으로 앞으로 수개월 동안 그런데 소비가 더 둔화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물건을 쓸어 담는 것은 소비가 미국 경제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핵심 동력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었죠. 그러나 마냥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인데요. 우선 소비자들이 전반적으로 소비를 늘렸다라기보다는 할인폭이 큰 제품들에 집중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더 합리적인 소비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대신 소매 업체들과 기업들에게는 마진이 작은 제품들이 주로 팔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 소비가 연말 크리스마스 선물 준비에 집중됐다는 점도 전문가들은 다소 불길하게 보고 있는데요. 연말 쇼핑 대목 대신 불프 그리고 사이버 먼데이 기간에 선물을 준비한 터라서 연말에는 기대했던 만큼 소비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해석입니다. 아울러서 내년 소비를 위축시키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에는 먼저 구매를 하고 지불은 뒤에 하는 이른바 선구매 후결제 방식이나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했다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올해 재화를 사들인 소비자들이 올해 말이나 내년에 금액을 결제한다고 보고 미래 소비를 당겨서 썼다고 예측했을 때 그만큼 내년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를 방증하듯 소매 업체들이 최근 연말 쇼핑 대목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월마트, 타겟, 베스트바이 등은 최근 실적 발표에서 추수감사절부터 연말까지 이어지는 이번 쇼핑 대목이 기대까지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고요. 오늘 월마트는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들 3가지 함께 이야기해드렸고요. 이어서는 장 마감 상황 함께 해주시죠.